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2018년도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 1번 설명드렸죠. 그때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전입호 계획까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거에 대한 후속편으로 이번으로 이제 그 2018년도 구조계획에 대한 답안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전입호 계획 및 배근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저희가 주어진 그 2층 벽체 위치고요. 거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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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가지고 5군데 기둥에 대한 배치는 이미 완성을 했어요. 주차 배치라든지 뭐 계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 이렇게 그 평면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층 기둥하고 벽체를 일단 확인하고요. 이게 1층 벽체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여기를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으면서 여기에 벽체를 신설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다음에 2층 벽체를 한번 그려봤어요. 2층 벽체 위치가 이렇죠. 기본적으로 전이보라고 하는 거는 상부 벽체가 있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해준다. 요걸 기준으로 구조 계획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1.8m 캔틸레버 구간, 1.8m 캔틸레버 구간이 좌우에 있어요. 이게 전이보 계획이라든지 특히 배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합니다.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번째 자 이제 전이보 계획을 하는데 이 전이보 계획에서 기둥 위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는 요 위에 기둥밖에 없는데 그럼 하부에는 기둥이 없느냐 하부 기둥을 대처하는 게 요 계단실의 벽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의 3개 하부의 3개 상부에 내려오는 하중을 지지해주는 수직구조 부재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기둥하고 기둥을 맨 처음에 연결하는 기둥 계획을 하는데 제일 큰 기둥 계획, 제일 불리한 또는 제일 보의 길이가 큰 위치를 한번 따져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거더 계획을 해주고요. 자, 두 번째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벽체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더가 아니겠냐고 하지만 그렇게 계획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거더로 보고 계획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답안이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 그렇게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배근 계획이 달라질 수는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우측에서부터 요보, 요보, 요 전이보, 요게 거더죠. 이게 제일 큰 전이보입니다. 이게 왜 제일 크냐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냐면 요 세로 방향 거더, 세로 방향 전이보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는 배근이 제일 커요. 이따가 보겠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배근이 있습니다. 그 배근 중에서 제일 큰 배근은 어디에 배치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바로 세로 거더라고 하는 거를 계획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이 위치가 세로 거더, 가장 하중이 많이 받기 때문에 배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가로보, 가로 전이보, 거더, 여기까지 거더죠. 근데 여기는 캔틸레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이쪽도 거더입니다. 그래서 가로보는 가로 거더, 가로 전이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계획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완성이죠. 뭐에 대한 완성입니까? 기둥을 고려해가지고 거더를 계획하는 거에 대한 완성이죠. 자, 다음. 그 다음 이 부분은 하부에 뭐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벽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 벽체. 보통 벽체 위에는 벽체가 하중을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받아주기 때문에 거더가 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이 벽체 상부에 배치되어야 되는 거더가 무슨 거더라고요? 예, 월거더. 월거더라고 따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근데 월거더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상부근 하부근이 동일한 개수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셔서 아 여기도 거더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더는 월거더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상부 벽체 하부 전이보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더는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전이보를 추가로 계획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상부 벽체 위치에는 무조건 뭐가 다 들어가야 된다? 전이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벽체가 있는 위치마다 뭘 집어넣습니까? 전이보를 집어넣죠. 여기도 전이보를 집어넣고 여기도 전이보를 집어넣었어요. 자, 근데 이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벽체는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도 볼을 연결해 줬어요. 전이볼을. 벽체가 없는데 볼을 연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 똑같은 게 우측에도 나오는데 벽체가 있는데 이 벽체 밑에만 전이볼을 계획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도 연장해서 전이볼을 계획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캔틸레버예요. 이 부분은 캔틸레버입니다. 이거는 RC 구조뿐만 아니라 철골도 마찬가지인데 캔틸레버 구간을 지지하는 볼은 그 밑부분만 지지하는 게 아니고 연속보 형태를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설령 여기에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벽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속보 개념으로 이 볼을 좀 더 구조적으로 효과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연속보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벽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이볼을 계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벽체가 있기 때문에 전이볼을 계획했고, 자 이제 한 가지 요 부분 제가 이걸 안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여기도 벽체가 상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전이볼을 계획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좀 더 눈에 띄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수벽입니다. 수벽. 잘 보시면 벽체가 있긴 있어요. 메인 벽체가 만약에 요 벽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메인 벽체는 요 벽체지만 요 위로 조금씩 날개벽이라고 하죠. 이런 벽체를 삐져나갑니다. 그러면 요놈들에 의해서 하중이 많이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사실은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특징이 다른 문제에서는 볼 수 없는 백은 형태가 하나 나오는데 수벽이라고 꼭 집어서 하나를 줬어요. 백은을. 그러면 그 수벽에 대한 형태를 어떻게든 답안에 작성을 해 넣으셔야 되는데 그 적정한 위치는 이 부분일 것이다. 날개벽이 있는 맨 마지막 끝단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구조에서 계획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건축에서도 건축 마감을 위해서라도 수벽은 내립니다. 그 위치들이 이 위치예요. 그래서 수벽 위치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제가 누락됐죠. 전이볼을 계획해야 되는데 누락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여기다가 볼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둥 위치를 보고 뭘 결정합니까? 큰 거더. 그 다음에 수벽이 내려온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작은 보긴 한데 전이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두리볼을 결정하면 이렇게 전이볼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되셨죠? 낯서셔서 이런 문제, 전이볼에 대한 계획이 낯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 낯설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기본적인 구조 계획, 보의 계획은 다른 RC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기둥 간 연결해서 거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런 그 트랜스퍼가 되는 전이볼인 경우에는 벽체 하부에 모두 다 전이볼을 계획해 준다라고 보면 뭐 다른데 계획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위치 말고는.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상부에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벽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속볼을 고려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뭘 집어넣는다? 추가적인 전이볼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만 염두를 해 두시면 답안 작성하시는데 하부의 기둥 벽체를 계획을 하셨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이볼 계획에서 크게 어긋날 일은 별로 없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배근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표 1, 전이보 및 수벽 단면 기호라고 했는데 여기서 꼭 집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벽이라고 나와 있죠. 수벽. 수벽이라고 하는 게 결국 H 요겁니다. 춤은 700으로 다른 그 보드라고 동일한데 요거만 150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요소가 아니고 무슨 용도로? 건축 마감 용도로 내리는 벽체가 뭐 수벽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입니다. 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계획에 집어넣어졌고요. 자, 보시면 이 배근 계획을 하려면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미리 선작업을 해가지고 딱 픽스를 진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동영상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그럼 나중에 뭐 제가 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클립이긴 한데요. 지금에는 그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요 표 1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요거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그룹핑 하시라고 그랬죠. 그룹핑이라고 하는 게 배근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상부 배근인지 하부 배근인지 그 다음에 배근 개수에 따라서 어떤 배근이 어떤 것보다 큰지에 대한 것만 그룹핑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부휘 모멘트인데 상부 배근 뭐가 있습니까? A, C, E가 있죠. 상부 배근 A, C, E. 그 다음에 정 모멘트 배근 내
적용되는 하부 백은 BDE가 있습니다. 그쵸? 그 ACE하고 BDF 요거에 대한 크기만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크기. 요 크기가 결정되는 순간 요걸 그룹핑이라고 하는데 요 크기가 결정되는 순간 위에 있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500에 700 물론 요 500이라고 하는 거는 답안 작성하실 때 그 폭을 그려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답안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요 700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구조평면도에서 요 700을 표현할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걸 잊어버리시되 뭐는 고려하셔야 된다. 요 폭은 500폭, 400폭, 400폭, 150폭에 대한 거는 요 구조평면도 작성하실 때 그 스케일에 맞춰서 그려 넣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 백은에 대한 건 의미 없다. 뭐가 결정되는 순간? 요 그룹핑이 결정되는 순간. 또 월과다에 적용할 거 상하 백은이 구분이 없는 지백은 요 지백은은 별도로 따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의 특징인 수벽 H라고 하는 백은 별도로 고민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룹핑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배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ACE나 BDF 이 순서대로 배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근해야 될 거는 뭘 배근해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V 모멘트 중에서 제일 큰 백은 A 위치가 어디냐? 플러스 정미 모멘트에서 제일 큰 백은 B 위치가 어디냐? 이 A, B를 먼저 결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커요. 자, 그러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걷어, 요 걷어, 요 걷어가 가장 길다고 했습니다. 하중도 아마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걷어에 들어가는 메인 백은들의 위치를 한번 결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자, 백은 해보면 자, 여기 걷어가 기둥과 만나니까 부힘 모멘트, 마이너스 모멘트가 발생하면서 제일 큰 백은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위치 A 백은 그 다음에 요 위치가 B 백은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마이너스 힘 모멘트 중에서 상부 백은에 들어갈 A 위치하고 B 위치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 패턴이 A, B, A라고 한다면 다른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여기도 우리는 이 위치들을 전부 하나의 걷어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 세 개의 걷어는 요 세 개의 전이번은 모두 같은 백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일 큰 백은 A, B, A가 결정됐죠. 요 A, B, A가 결정되는 순간 나머지는 뭡니까? C, D, E, F에서 주로 이제 결정이 되면 되겠죠. 자, 걷어에 대한 거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로보에 대한 것들 보고 오면 자, 가로보. 자, A 백은보다는 작은 백은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왜요? 일단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하중도 작게 들어올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C 위치, 그 다음에 여기가 C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오죠? 예, D가 들어오죠. B 백은은 여기 이미 썼기 때문에 B 백은보다도 작은 백은 플러스 백은 중에서 D 백은이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됐죠? 그럼 거의 이 패턴이 일정하게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는 왜 CC일까요? 이것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 백은이 C면요. 요 위치가 C면 요 백은하고 연속되는 요 캔틸레버 백은은 모두 다 CCC입니다. 이 캔틸레버 백은에는 플러스 정 모멘트, 플러스 정휘 모멘트 하부 백은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캔틸레버는 모두 무슨 백은이에요? 상부 백은만 적용되기 때문에 CCC. 여기가 C가 결정되는 순간 여기는 CC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도 C, 그 다음에 여기 F. 이 걷어에서 요 길이가 긴가요? 요 길이가 긴가요? 그렇죠. 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는 구분을 주시거나 아니면 요 F를 뭘로 바꿔도 됩니까? C로 바꾸셔도 돼요. 왜요? 발생되는 휘 모멘트는 플러스 휘 모멘트지만 예, 길이가 짧죠? 이렇게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미처 플러스 모멘트가 발생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모멘트로 다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CCC로 하셔도 되는데 그건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플러스 휘 모멘트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요거보다 작은 F가 적용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C이기 때문에 캔틸레버 구간 CCC로 적용됐다. 그러면 일단 요 백은이 가로 백은의 티피컬한 일정한 백은 형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로 백은 한번 더 해보면 요 밑에도 있다고 그랬죠? 밑에 보시면 여기도 C, 여기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C인데 여기는 플러스 모멘트가 발생됩니까? 마이너스 모멘트가 발생됩니까? 그렇죠. 플러스 모멘트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관연도 문제 해설이기 때문에 모멘트의 패턴까지 다 그릴 시간은 없어요. 일단
이 정도는 이해하신다고 보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의 C는 마이너스 윈 모멘트가 발생되는데 여기서의 G는 뭡니까? 플러스 윈 모멘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F하고 G를 이용해서 G는 뭐라고 했습니까? G 배근은 월가다에 적용되는 배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월가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플러스 모멘트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래서 이 F 쓰기도 사실 좀 아깝다라고 했을 때 스타일의 문제상 여기를 G를 배근하신 분들이 계세요. G. 그래서 월가다 배근은 벽체가 있는 부분에다가 집어넣는 게 혼동을 막지만 여기에 플러스 모멘트가 적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G 배근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 F, G 배근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C, C 배근이 발생됩니다. 자, 배근에 대한 거는 요 한 페이지에서 다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별도의 클립을 가지고 추가로 아마 동영상을 만들 텐데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인 면에서 관련도 문제를 해설하는 면에서 한번 그냥 따라오시고 저렇게 해도 배근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요 오늘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물론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 배근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냥 따라오시죠. 자, 여기하고 방향은 다르지만 대칭인 부분이 여기죠. 동일한 배근이 들어갑니다. 언 배근하고요, 왼쪽 배근하고 오른쪽 배근하고 마찬가지로 요 배근하고 요 배근이 컨디션이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배근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물론 여기보다는 하중이 좀 더 크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배근의 패턴은 동일하고 요 정도는 어떤 배근을 동일하게 가자 요 밑에 있는 배근들하고 동일한 배근을 여기에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컨디션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컨디션하고 여기 있는 컨디션이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배근하고 요 밑에 배근이 결정되는 순간 여기 배근은 동일한 배근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요 배근하고 요 배근의 패턴은 다른가요? 같습니다. 근데 단지 요 보의 요 거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만 바꿔줬어요? 그렇죠. 배근의 양만 조절해 줬습니다. 나머지 패턴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양단 핀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는 뭐가 발생할 확률이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부 휨 모멘트가 발생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 배근을 적용합니까? 하부 배근을 적용하고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여기에 B, 여기에 D가 작용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요 정휘 모멘트의 하부 배근, 요 제일 큰 배근 B는 어디에 적용됐습니까? 여기에도 적용됐는데 여기는 왜 적용할까요? 여기는 컨디션이 제일 불리하기 때문에. 왜요? 양단 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중 때문에 B가 적용된 거고 여기는 컨디션 때문에 B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건 배근에 대한 패턴을 이렇게 구분한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배근이 좀 특이해요. 여기가 핀입니다. 그래서 G 배근, F 배근인데 여기는 뭡니까? 연속 배근이죠. 그래서 여기가 2가 적용되고 이 배근이라고 하는 거는 부휘 모멘트 배근, 상부 배근 중에서 제일 작은 배근인데 어쨌건 부휘 모멘트 배근이 작용되기 때문에 여기가 2가 작용되는 순간 위 왼쪽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2가 배근이 적용되죠. 왜요? 배근의 연속성 때문에. 마치 어느 구간하고 여기가 C 적용됐을 때 여기가 CC처럼 여기가 2배근이 작용되면 여기도 2배근이 적용됩니다. 요 2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배근이 될 수 있어요? 월가다 벽체 위에 있는 보기 때문에 G 배근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전이부하고의 배근의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냥 2 배근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나중에 콘크리트 배근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 아마 예시로 들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요 라인은 모두 다 뭐가 있는 겁니까? 요까지는 하부 벽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GG 배근이고 여기는 사실 거리가 작아서 그냥 G 배근을 연속해서 요걸 하나의 월가다를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가 적용 안 한 배근 있죠? H 배근. 그 다음에 오른쪽에 H 배근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RC 배근을 힘들어 하시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냐면 배근에 답이 있다. 그래서 100%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배근은 하나의 예시예요. 구조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요 배근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배근의 크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에요. 어쨌건 그러니까 배근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서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배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렇게 배근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배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그 배근 중에서 한 7, 80%는 맞습니다. 일치가 되는데 나머지 한 20%, 10%에서 20%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배근 형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 ACE라고 하는 요 배근 대신에 BDF를 집어넣으셨다면 요거는 굉장히 큰 감점 요인인데 같은 그룹 안에서 ACE 중에서 하나 배근을 더 높게 쓴다거나 하나 배근을 더 높게 쓴다거나 하나 배근을 더 낮게 쓰는 거는 허용할 만한 정도의 오차입니다. 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헷갈리시면 안 되지만 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요 배근들 중에서 같은 색깔 중에 있는 요 배근들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작은 배근을 집어넣었다거나 좀 더 큰 배근을 집어넣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배근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2018년도 구조계획에서 배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 학원들에 대한 답안도 여기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렇게 다른지 왜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지에 대한 걸 이해하신 다음에 본인의 스타일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본인의 스타일을 하나 결정하셔서 딱 픽스를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서 본인 스타일대로 풀고 나오시면은 뭐가 일단 확보가 됩니까? 그렇죠. 구조계획이라든지 배근에 대한 일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점을 받을 만한 요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고 구조계획도 마찬가지고 배근도 마찬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큰 감점 요인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일단 전이보 계획에 대한 건 요 정도로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깊게 이 배근에 대한 계획은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사실 이 정도에 대한 배근 패턴은 잡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문제는 사실은 이 전이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학원에서 이거에 대한 건 공부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2018년도 문제의 특징은 이 전이보 계획이라든지 배근까지 도달하기 전에 뭐에서 많이 막히셨어요? 그렇죠. 주차 대수를 고려해가지고 기둥 위치 잡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배근 계획을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들의 지금 그 뭐 점수를 아직 받기 전이죠. 올해 일단은 뭐 완성도 본인이 작성한 그 답안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을 올릴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기가 쉽진 않군요.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드네요. 예. 여러분들은 좀 간단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뭐 시간 나는 대로 이런 관연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구조계획 이론에 대한 거를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요 댓글은 막아놨어요. 사실은 구조계획에 대한 질문이 댓글 몇 줄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달아드린 그 네이버 카페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이라든지 동영상에 대한 의견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추가로 더 작성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8년도 3교시 구조계획에 대한 답안 해설은 총 2편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짬 나는 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어떤 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영상이나 카페에 대한 거는 제가 학원에서 강의는 하지만 사실 학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어떤 진행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느 학원에서 강의한다고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본인이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 오픈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의 가장 큰 모토는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그냥 누구에게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이 유튜브라든지 제 네이버 카페를 잘 활용하시면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셨거나 독학을 하실 텐데 본인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보충 정도의 어떤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메인에 충실하신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는 클립도 참고로 하시면 아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